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우주인이, 그러니까 비행사들이 타고 있는 이 사령선과 달 착륙선을 각각 따로 이제 쏘아 올려서 우주에서 합체해서 달에 착륙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은 달에서도 뭔가 연료도 그렇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고, 또 당장은 우주인, 그러니까 우주 비행사, 네. 우주 비행사, 지구인이에요. 네, 지금. 우주 비행사들이 타고 가는 비행기하고 거기 착륙할 거랑 나중에 궤도에서 만나서 합체한다. 네. 이거 뭐 영화에서부터 뭐 로봇 합체 같은 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아폴로 때는 그 사령선과 착륙선을 하나의 로켓인 세턴 5에 실어서 보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왜 따로따로 보내느냐 하면 이 착륙선의 사이즈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단순히 달 표면에 도착해서 그냥 콩콩콩 찍고 깃발 꽂고 오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의 미션은 실제로 인류가 살 수 있을 만한 거대한 마을을 이동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착륙선으로 개발 중인 이 스페이스X의 스타쉽 높이가 아파트 15층입니다. 엄청 크더라고요. 엘리베이터도 그 안에 있을 정도로 크고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스타쉽만 네. 밑에 발사체 빼고 맞아요. 합치면 뭐 아파트 한 40층 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착륙선 자체를 달에서 펼쳐서 아예 그거를 이동식 기지로 쓰겠다라는 계획도 지금 갖고 있는데, 한마디로 달에 만들어진 호텔을 지구에서 쏘아 올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너무 무거운데 우주인들이 탈, 우주 비행사들이 탈 오리온 캡슐과 거대한 그 로켓 연료까지 합쳐지면 규모가 너무 커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둘을 합쳐서 쏟아 만약에 폭발이라도 주는하면 각각 이 위험성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쏘아 올린 다음에 우주에서 도킹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사할 때 보면 이제 사람들은 그 승용차 타고 가고 짐 트럭만 따로 있는 그런 장면, 집에 가서 만나고. 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재밌습니다. 6622님이 저는 지금 화성입니다라고 경기도 화성에서 보내주셨고, 이경복님이 시끄러운 지구 얘기보다 좋아요라고 보내주셨고, 그러면은 2028년 2년 뒤에는 또다시 이제 달 착륙을 이제 시도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 지구에다 도킹을 연습을 하고 2년 뒤에 달 착륙을 시도한다라는 거고, 못 타고 갑니다. 바로 스페이스X의 스타쉽 타고 갑니다. 이 나사가 인류를 다시 달에 내려놓은 운송 수단으로 선택한 파트너가 이제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고요. 2021년 착륙선 개발 사업자로 스페이스X를 최종 선정을 했고요. 이때 제시된 모델이 스타쉽의 유인 착륙 시스템 HLS입니다. 과거 아폴로의 착륙선이 작은 텐트 수준이었다면 스타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층 빌딩 수준이고요. 스페이스X는 로켓을 재활용하는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작비를 획기적으로 낮췄고요. 나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싸고 좋은 차를 렌트하는 셈이죠. 근데 착륙선 제작 기업이 스페이스X 한 곳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사는 2023년도에 한 업체에만 의존하는 건 좀 위험하다, 이런 판단에 두 번째 착륙선 사업자를 추가로 이제 재모집을 했고, 아마존을 설립한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블루 오리진의 블루문으로 추가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스타쉽은 아르테미스 3호, 4호에 투입될 예정이고, 블루 오리진의 블루문은 이보다 좀 더 늦은 2030년경에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우주기업이 있는 미국의 3인방 이야기했었잖아요.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리처드 브랜슨. 각각 또 이제 추구하는 거랑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그 버진 갤럭틱, 그러니까 리처드 브랜슨, 그리고 이제 재벌이, 여기는 착륙선 만든다는 얘기는 없어요. 네, 착륙선을 안 만듭니다. 버진 갤럭티는 오직 우주 관광, 레저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우주 여행. 여행. 네.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이 달에 기지를 짓고 사람이 살게 하겠다라는 뭔가의 이 파이오니어 정신, 개척자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버진 갤럭틱은 일반인들이 우주 구경 한번 하고 올 수 있게 도와주는 여행 상품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기술적인 방식도 조금 다른데요. 버진 갤럭틱은 로켓을 수직으로 쏘아 올리는 게 아니고요. 오선에 우주선을 싣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발사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지구 주변 준 궤도를 다녀오는 데 최적화가 되어 있고요. 달까지 가서 착륙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약 80에서 90km 고도까지 올라가서 4분 정도 무중력을 한번 이게 무중력이구나 이런 걸 체험을 하고, 우주에서 지구를 이제 끄트머리를 살짝 감상한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건데, 이게 인당 티켓 값이 지금도 약 45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억 정도인데 이미 예약자가 수백 명입니다. 즉 버진 갤럭틱은 우주판 테마파크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성님이 돈 많은 사람들이 우주 여행 가면 우주 연구 발전에 도움이 되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도움이 될 수 있죠. 왜냐면 그렇게 해서 상업적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또 우주 개발 사업에 또 연구 개발에 또 투자를 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또 저변도 넓어질 수 있고 그렇죠. 또 주식시장에서 또 많은 서학기민분들이 이제 주목하는 게 스페이스X 상장입니다. 네. 여기는 일단은 뭐 시기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네. 나오는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맞아요. 스페이스 X가 이달 초였죠. 이달 1일 비공개로 이제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상장 신청서 일단 제출을 했고요. 네. 계획대로라면 6월께 상장될 예정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번 IPO를 통해서 약 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1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조달하는 것만 110조 원. 조달. 네, 이 규모가 2019년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세운 직전 최고 금액인 290억 달러의 약 2.5배 수준이고요. 뿐만이 아니고 월가에서는 이 스페이스X가 상장할 경우에 기업 가치가 약 2조 달러, 우리 돈 약 2,9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의 3천조 원에 이를 것이다. 네, 우리나라 1년 예산 700조 원대 나가요. 네. 근데 단숨에 전 세계 시가총액 6위권으로 올라서는 거고요. 근데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스페이스X 기업 가치가 3,500억 달러 정도였는데 연초에 XAI와 합병을 거치면서 1조 2,500억 달러로 급증을 했고 지금은 2조 달러기까지 기사들에서도 계속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네. 있어서 어느 정도나 큰 거냐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시가총액 합치면 2천조 원 조금 넘거든요. 근데 스페이스X 하나가 3천조 원.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공모주 배정할 때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좀 늘리자 이런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머스크가 공모주의 최대 30%를 개인에게 배정하고 전 세계 1,500여 명을 대상으로 모두씩 투자 설명회를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통상 미국 기업 공개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이렇게 공모 물량이 배정되는 사례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10%도 많다 정도인데 이례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 공모 비율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리 일반 청약자 의무 배정이 없어서 기관 투자자가 우량 고객을 중심으로 물량을 몰아주는데 머스크가 이례적으로 이제 개인한테 30%를 할당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공모주의 개인 어느 정도 이제 의무 배정이 있지만 네, 미국은 그냥 큰 선 고객, 그 기관들 중심으로만 배정을 하고 개인들한테 의무 배정할 필요가 없는 시장이긴 한데 그럼에도 일론 머스크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신주 발행을 또 많이 하겠다. 이거 뭐 단순한 팬 서비스는 아닌데 뭔가 좀 계산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고도의 그 영리함이 깔려 있는 그런 이제 좀 행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머스크가 본인의 좀 든든한 지원군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이제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대형 기관이나 월가 해지펀드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만약에 혹여라도 수익성이 좀 떨어지거나 이제 머스크가 돌발 행동을 했을 때 주주 행동주의를 또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이를 막 그 제어를 하려고 하겠지만 이 머스크가 갖고 있는 열광적인 팬덤은 사실 머스크가 뭘 하든 다 머스크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머스크의 비전을 믿고 좀 장기 보유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기관들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신뢰나 믿음 혹은 인기가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 두고 한 외신은 머스크는 본인을 위협할 수 있는 월가의 대형 펀드 대신 본인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수백만 명의 인간 방패를 선택했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스페이스X는 또 정부의 규제에 민감한 사업이잖아요. 근데 수백만 명의 유권자가 스페이스X의 주주가 되면 정치권에서도 함부로 스페이스X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불리한 규제를 만들기도 어려워지고 또 주주들의 이익이 곧 표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도 함부로 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이제 판단도 깔려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요. 또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보다는 매수세가 강하고 좀 감정적인 투자를 하는 경향상 상장 직후의 주가를 좀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이 계산들을 한 결과 머스크가 개인 물량을 많이 배정한 게 아닌가. 지금까지 보면은 테슬라 사례 때도 그렇고 미국이나 글로벌 기관 투자자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더 열성적으로 머스크를 응원해줬죠. 근데 이게 미국 그 개인 투자자들만의 이야기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이제 미국에 공모하는 스페이스X 주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많이들 연구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지금 검토를 뭐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국내에서는 일단 미래에셋
이제 XAI, 뭐 소셜미디어 X 같은 이제 머스크가 설립을 하거나 인수한 기업에 약 1조 원가량을 투자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모 물량의 7%가량이 약 7조 5천억 원어치의 물량 확보를 추진 중이에요. 그래서 관건은 해외 공모주를 국내에서 일반 공모 방식으로 배정한 그 사례가 없어서 실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 물량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제 개인 투자자 보호 이제 측면이나 이제 원달러 환율 영향 등을 좀 자각적으로 검토 중이고요. 만약에 청약 자금으로 이제 대규모로 달러가 또 유출되면 우리나라 또 이제 환율도 안정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서학기밀을 돌아오라고 막 그 계좌도 막 RIA 계좌도 만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제 반기는 일은 아닐 것 같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이 환율을 관리해야 되는 당국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뭐 금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개인들은 이제 관련 ETF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뭐 그래서 다양한 ETF 상품들이 지금 상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스페이스 X가 상장이 되면 그 ETF에 담겠습니다라고 하는 또 ETF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때 그 스페이스 X 뭐 3,000조 원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기업 가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 물론 이제 이 회사는 돈을 버는 회사, 흑자를 내는 회사긴 합니다만, 그래도 또 고평가 논란이 또 안 생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뭐 테슬라도 뭐 고평가가 네. 그렇죠. 전통적인 주식의 어떤 뭐 밸류에이션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우리가 보통 이제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그 제일 흔히 쓰는 지표가 주가 수익 비율 퍼잖아요. PER. 네, PER. 근데 이 PER이 현재 주가를 그 회사가 한 해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나누는 이제 값인데, 쉽게 말해서 내가 투자한 본전을 뽑는데 얼마나 걸렸는지를 생각하면 되는 건데요. 근데 만약 제가 10억을 주고 치킨집을 인수를 했는데 이 치킨집이 1년에 1억을 번다고 가정을 하면 내 투자금 10억을 회수하는데 10년 걸리겠죠. 이 치킨집의 퍼는 10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업종별로 퍼가 조금씩 다 달라요. 일반적인 제조기업의 퍼가 10배에서 15배, 잘 나가는 이제 빅테크 이제 기술주들이 25배에서 30배 정도 수준인데, 이 스페이스 X의 선행 PER이 약 80배에서 120배 사이, 일각에서는 150배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물론 비상장 상태라 공식적인 폰은 없지만 장외 시장 거래가나 올해 예상 순이익을 바탕으로 추정하는 수치예요. 엄청나게 높은 거잖아요. 올해는 조금밖에 못 벌어도 내년, 후년 그 이후에 급격히 성장할 걸 예상이 되면 오늘 주식이 비싸도 사는 게 낫다는 논리인데, 그래서 시장은 지금 스페이스 X를 단순한 로켓 회사로 보는 게 아니고 우주 인프라 독점 기업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X의 사업이 우주 발사체 시장과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두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발사체 시장에서 스페이스 X 점유율은 이미 80%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장의 핵심인 스타링크는 일단 위성을 쏘아 올리기만 하면 유지비는 적게 들고 수익이 계속 쌓이는 현금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장의 이익 벌어들이는 것보다는 미래에 벌어들일 어마어마한 수익을 주가에 미리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스크가 또 여기 머스크 구성하고 있는 이 우주 데이터 센터가 진짜 성공을 해서 현실화가 되면 연간 컴퓨트 매출만 1조 3천억 달러가 돼서요. 이게 현실화되면 스페이스 X는 10조 달러짜리 기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0조 달러면은 얼마가 되는 거죠? 지금 시총 1위 아닌가요? 10조 달러면. 어휴, 어질어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꿈을 갖고 있다. 네. 근데 사실 또 스페이스 X가 앞에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XAI 합병을 하면서 기업 가치가 더 높아졌고, 또 일각에서는 테슬라랑도 합병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세계 최대의 기업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궁극적으로 머스크가 노리는 게 이제 다 합해서 하나의 이제 컨버전스를 만들겠다, 이런 꿈을 꾸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외신들도 보면은 머스크가 본인이 소유한 기업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컨버전스 과정을 진행 중이고, 그 최종 단계가 테슬라와 스페이스 X 간 합병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스페이스 X가 로봇 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이제 갖고 있는 이 테슬라와 합치게 되면 기업 가치는 3조 5천억 달러에 이르고, 근데 이게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스페이스 X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테슬라보다 훨씬 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합병을 하게 되면 테슬라 주주들이 보유한 지분 가치가 감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 가치로 합병할 때는 될까 말까?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이제 전망이 지금
지배적이고요. 또 법적으로도 반독점 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본인 입장에서는 지분율이 더 높은 스페이스X가 고평가를 받고 테슬라가 저평가를 받아서 합병시키는 게 더 유리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그 M&A 때나 기업 분할 중복 상장할 때 우리가 많이 막 얘기했던 건데 스페이스X랑 테슬라는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요거 알려지지 않은 거 하나 있어가지고 네. 끝내기 전에 아르테미스 그 프로젝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알짜 국가가 있다면서요. 그러게요. 시간 관계상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네. 스위스가 우리가 보통 시계 산업하면 유명한 나라가 스위스잖아요. 이 스위스가 우주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위스 이제 국가 면적이 남한의 40%밖에 안 되고 그마저도 이제 60% 이상이 알프스 산맥이라서 실제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더 좁거든요. 근데 우주선, 전 세계 이제 최고 성능의 우주선 곳곳에 메이드 인 스위스가 계속 다 붙어 있습니다. 우주 시계가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1969년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아폴로 11호 때 달 표면에 가장 먼저 꽂힌 깃발이 미국 성조기가 아니었어요. 스위스 베른 대학교의 물리학자들이 만든 태양풍 측정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는 애초부터 이제 천문학적인 예상이 투입되는 발사체 개발은 과감히 포기를 했어요. 실제로 스위스는 로켓 발사대가 없어요. 근데 로켓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초정밀 부품, 소재 기술에 집중을 했고요. 그 결과 우주 산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강국이 된 거죠. 이번에 아르테미스 2호에서도 우주 비행사들이 비행하는 동안에 태양으로부터 전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태양 전지판 구동 장치를 스위스 기업인 비욘드 그래비티가 제공했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네네. 됐는데 이게 사실 우리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크고 또 우리도 이제 달 착륙선 보내는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우리의 우주과학 기술도 나는 또 발전하는 모습 보고 또 그것도 같이 또 전달해 드리면 더 좋겠네요. YSTV 송이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닙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 경제가 1.9% 성장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월 전망과 같은 수준입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오르며 지난달 우리나라 수입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이 28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에틸렌, 벤젠 등 7개 석유화학 제품 원료에 대해 오늘부터 매점 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합니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내일부터 한 달간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제정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이죠. 애프터 서비스 코너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학자금이었는데요. 최희진님, 학자금 대출 금액의 최대치도 정해져 있나요? 하고 문의하셨습니다. 이게 사실